자, 그다음에 이제 쉬운 소송 요건들 좀 정리하고 보죠. (12페이지) 보세요. 대원소 전에서 전 12페이지. (1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전. 이제 다른 거는 바로 법원에 가는 건데, 민사소송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은 관료조직이라서 상급행정청에 불복하는 거. 아까 이제 A3였으면 A2에게, A2였으면 A1에게. 이게 불복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행정심판. 양가로 가본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 임의적 전치주의. 얘는 그 조문박스에 18조 1항 본문에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본문.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18조 심판과의 관계 1항 취소 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해 당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심판은 A2라고 할게요. A2. A2에 갈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여기 거치지 않고 핵심이죠. 거치지 않고, A2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전치주의. 전치가 이제 앞에 판단을 받는다. 앞전자, 그 다음에 판단할 때 치자. 그래서 앞에 A2의 판단을 안 받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본문이고, 다만 이렇게 되면 단서예요. 단서. 다만 다른 법률. 행정법은 단일법이라고 했어요? 개별법이라고 했어요? 민법처럼 단일법이에요? 아니면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야. 아까 소득세법, 건축법 이렇게. 다른 법률, 다른 개별법에, 다른 행정법에 당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A2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 법원의 판단은 아까 주로 판결이라고 했어요. 판결. A2의 판단은 재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반드시 심판을 거치고 재결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가야 된다. 이 단서를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른 법률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세공도예요. 세공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가로 나번의 예외죠. 예외. 원칙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외. 그래서 18조 1항 본문은 원칙이고, 양가로 나번 박스 밑에 양가로 나번의 예외는 개별 행정법상 예외적인 필요적이죠. 필요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 전치주의가 18조 1항 단서의 밑줄. 단서의 다른 법률이 두 문자가 세, 공, 도 암기하셔야 돼. 뭐라고요? 세는 세금 부과 처분. 공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 도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아까 1000만원 양도소득세는 세에 해당하죠. 세. 그래서 그 양가로 밑에 두 번째 박스에 국세기본법 56조 2항에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소법 18조 1항 본문이 임의적 전치주의예요? 필요적 전치주의예요? 위에 양가로 가번의 제목? 임의적이죠? 줄여서 임전이라고 해요. 임전. 18조 1항 본문 두 번째 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가는 거예요. 국세청장에게 주세요. 국세청장. 밑에 국세청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A2예요. A2. 둘 다 거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 그래서 그에 대한 결정, 즉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재결할 수 없다는 말은 재결을 거친 다음에만 재결할 수 있다.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필전이죠. 필전. A2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소송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공도 중에 어디죠? 세죠. 세. 세금이 국가로 들어가면 국세예요. 아까 지자체로 들어가면 지방세라고.
그 세법은 크게 국세, 지방세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은 뭐죠? 공무원법이에요. 공무원법. 세 번째 박스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법의 1항 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요건. 그런데 공무원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 잘리는 거예요. 파면 처분. A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세 공도 중에 이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가 A2예요. A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즉 재결을 거치지 않은 다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니까 소청심사위원회 A2의 재결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가야 된다. 임전이에요, 필전이? 필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도예요. 마지막 좁은 박스 도로교통법. 도의 동그라미예요. 도로교통법 이 법에 의한 처분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예요. 음주 농도가 0.08 이상이면 술 많이 처먹었으니까 면허 취소 한단 말이에요. 그 면허 취소 당하고 나서 해당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니까 A2 반드시 거치고 재결을 받은 다음에 구제가 안 되면 소송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필전이죠, 필전.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앞으로 A의 처분이 이제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그 다음에 원래는 원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C, 소송 가는 게 원칙이죠. 취소하는 게 원칙인데 요 상급행정청 등에게 가는 A2에 가는 거를 행정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C에게 가는 거는 행정 C가 코트니까 소송, 행정소송. 이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 행정소송법 법률이에요. 법률. 행정심판에 관한 법이 행정심판 법률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우리가 2차 시험 과목인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요. 쟁송법. 다툴 쟁자. 소송할 때 송자. 이건 소송, 여기는 심판. 행정쟁송법. 뭐라고요? 행정쟁송법. 그래서 줄여서 그냥 쟁송법. 또는 행쟁.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이 행쟁, 쟁송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A의 처분이 있었을 때 바로 소송 가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심판을 반드시 거쳐서 재결을 받은 다음에 구제가 안 되는 재결을 받은 다음에 가는 게 원칙이에요? 바로 가는 게 원칙이죠. 바로 가는 걸 뭐라고 해? 임전.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취소소송 갈 때 아까 무슨 심리를 하죠? 처음에 소송 요건 심리를 하잖아요. 소송 요건 심리가 두 문제가 대, 원, 소, 전. 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치주의.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는 법이 행정소송법 몇 조죠? 거기? 첫 번째 박스? 18조. 18조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본문, 단서. 본문이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임의적 전치주의. 심판을 거친 걸 전치주의라고 해. 임의적이니까 안 거치고도 갈 수 있다. 안 거치고. 단서는 다른 법률이죠. 다른 법률. 다른 개별 행정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 공, 도. 이게 이제 예외죠. 예외. 예외적인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필전. 필전이 뭐예요? 필수적으로 심판을 거친 다음에 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금부가 처분의 경우, 공무원에 관한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여기 도로교통법.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 양도숙세 1,000만 원을 강남구 세무서장이 4월 1일 날 가백에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그 필전이죠. 필전이니까 반드시 취소 심판을 가야 돼. 이것도 심판도 소송을 갖다 쓰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아요.
심판도 맨 처음에 혹시 무슨 심리 하겠어요? 요건심. 대신에 심판 요건심이라고 하지. 통과하면 무슨 심리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건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아까 원고라고 했지만 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람 갑은 청구인이라고 해요. 청구인. 용어를 똑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A는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지만 여기는 피청구인이라고 해요. 피청구인.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청구한다.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을 누가 판단해 주느냐? A2가 판단해 주는 거죠. A2. 이게 행정심판 기관이에요. 기관. 소송에서는 여기 A와 갑과 A의 싸움을 누가 판단해 줘요? C. 법원이 판단해 줘요. 법원. 요거는 소송의 판단 기관이죠. 소송의 판단 기관은 법원이죠. 행정심판 기관의 행정심판에서 C에 해당하는 게 A2예요. A2. 그래서 아까 A2는 세금의 경우에 국세청장에 대해서 가거나 심사 청구, 조세 심판원에 대해서 심판 청구, 둘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니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선택적 필요적 전치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인 갑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아요. 충족하면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가 적법함, 그렇죠. 적법함으로 법원이 아니라 이제 A2죠. A2. 아까는 법원이라고 했는데 A2는 뭐 하죠? 소송에서? 그렇죠. 여기도 본안심리라고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하면 이해가시죠? 심판 청구가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함으로 A2는 뭐 하죠? 각하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판결을 쓰면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는 판결이라고 쓰고 심판에서는 뭐라고 써요? 재결. 똑똑하네. 그래서 여기 재결을 되죠. 그럼 각하 재결 당했으면 갑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갑이 진 거잖아요. 구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각하 재결 받고 소송 오는 거는 필요적 전치주의 충족이 아니고 본안심리까지 가야 돼. 본안심리에서 또 싸우죠. 청구인 갑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과세 1,000만 원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해요? 위법이라고 주장해요? 위법이라고 주장해요. 물론 이제 부당도 있어요.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음으로죠. 똑같아요. 법원이 A2예요? A2죠. 혹시 무슨 재개를 할까요? 그렇지. 똑같은 거야. 취소해달라고 했으면 취소 재개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갑은 인용 재개를 취소 재개를 받으면 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됐으니까 소송 갈 필요가 없어요. 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A의 주장대로 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A2는 그렇지. 기각 재개를 받으면 구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기각 재개를 받았다.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송 가야 된다. 여기서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송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각 재개를 다 하고 나서 소송 와야 필요적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여기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본안심리 가서 지고 나서 와야 필전을 충족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필전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 부과 처분 필전인데 여기 취소 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왔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여기 필요적 전치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 누가 신나죠? 갑이 신나요? A가 신나요? A가 신나죠, A가. 이렇게 바로 소송 오면 A가 신나는 거야. 야, 18조 1항 단서에 예외적인 개별법상, 즉 세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인데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왔으니까
필요 전치 요건 불충족이다. 신났지? 그럼 이게 타당하다면 취소,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이제는 법원이죠. 법원은 뭐 하죠? 각하 판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만약에 임전이라면 바로 왔어. 그럼 임의적 전치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이죠. 그때 누가 신나요? 그렇죠. 갑이 신나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사안이 이제 지문을 볼 때 어디까지가 A고 어디까지가 행정심판 A2고 A2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항상 이래요. 근데 임전이 원칙이니까 통상 A2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경우가 나오지. 그래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만약에 소송 요건을 묻고 싶으면 아까 여기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소송 요건 문제가 되는 소송 요건을 묻고 싶으면 취소 소송은 갑이 제기한 여기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노무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형태예요. 그럼 만약에 대상적 격이면 로마자 2번에서 대상적 격 충족 여부를 써줘야 되고 사안처럼 만약에 필요적 전치주의라면 로마자 3번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충족 여부를 써줘야 된다고. 이제 쟁점별로 로마자 2, 로마자 1번은 사례형 문제 소재, 로마자 2번은 대상적 격의 쟁점이면 예컨대 세금 부과의 처분 여부. 여기 심판인데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왔거나 필전인데 그러면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충족 여부. 이 로마자 3번 쟁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를 묻고 싶으면 임전을 내겠어요? 필전을 내겠어요? 필전을 내죠. 뭘 내는 거야? 두 문자? 세공도를 내는 거예요. 세공도.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 24년도에. 응? 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A급으로 뽑은 거예요. 특이급으로. 물론 취소소송은 아니고 이제 당사자소송을 또 하나 더 가서 당사자소송을 물어봤죠. 당사자소송 이제 안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냈냐? 공무원을 냈어요. 공무원. 공무원이면 여기 심판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요. A2가 누구냐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예요. 여기 거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이거 안 거치고 바로 왔어. 이해 가시겠어요? 필전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이죠. 만약에 취소송이라면.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당사자송을 낸 거예요. 넘어가고. 구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송을 정확히 알면 심판은 소송과 차이나는 점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무슨 심리? 여기 심판 요건 심리라고. 소송이 아니라 심판 요건 심리. 그러니까 요건 심리. 두 번째 무슨 심리? 본안 심리. 구조는 똑같아요. 요건을 불충족하면 무슨 재결? 각하 재결. 본안 심리의 결과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재결.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재결. 처분이 적법하면 기각 재결.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는 똑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시험에 내는 거지. 소송과 차이가 나는. 앞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A가 원처분이고 A2의 경우에는 재결 처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소송 간다. 행정심판과 소송법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행정쟁송법.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좀 이해됐어요? 신나죠? 이해하면 쉬운 거야. 이해 못하면 어려운 거지. 자, 여기까지는 입력이에요. 2차 시험 입력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해요? 출력. 말로 쓸 수 있어요. 말로. 이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말로 쓸 수 있게 정리하는 거야?
말로 쓸 수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강사들이 만든 뭐 교수님들이 쓴 기본서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들이 만든 요 서브노트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법조문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고. 그건 또 나중에 배우시면 알아요. 대원소 전에서 가장 쉬운 소송 요건인 전치주의를 본 거예요. 임전이 원칙이에요? 필전이 원칙이에요? 조문 딱 외워야 돼. 조문 18조 1항 본문. 18조 1항 본문은 원칙 임전이고 18조 1항 세공도는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필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문을 딱 읽었는데 공무원이 나왔어. 아, 그러면 필전이구나. 그럼 안 봐도 A2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세금이구나. 안 봐도 A2 가는 거지. 근데 A2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왔어요. 필요적 전치의 불충족이죠. 불충족.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공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조문이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은 조문이 주어지지만. 본안심리는 노무사 시험에서 다른 시험, 변호사 시험이나 5급 공채 옛날 행시 시험은 본안심리도 원래 물어봐요. 본안심리를 물어볼 때는 과세 처분은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본안심리는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적법한가 또는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써주는 거는 변호사 시험, 사시, 옛날 사시, 변호사 시험의 쟁점인 것이죠. 노무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주로 소송 요건을 물어본다고.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또 하나 쉬운 것도 봐야 돼. 양가로 5번 13페이지. 대원소 전기 관해서 기. 양가로 5번의 제목이 뭐죠? 쟁송제기 기간. 기간에서 기의 동그라미. 쟁송은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쟁송은 그래서 그 밑에 행정심판법에도 기간이 있어요. 박스의 첫 번째 줄에 행정심판법 27조의 심판청구의 기간 보이시죠? 기간은 1항. 행정심판은 저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안날이에요. 안날. 4월 1일 날 알았어. 4월 1일 날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알게 된 날 90일 미처 놓으셔야 돼요. 90일 내. 90일은 통상 3개월이에요. 그럼 4월 1일 날 알았으면 거기다 3 더하면 7월 1일까지 가야죠. 그럼 7월 3일 날 갔어. 취소심판 기간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 무슨 재결을 해야 되죠? 무슨 재결을 해야 돼요? 각하 재결을 해야 되지. 각하 재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1항과 사망을 암기하셔야 돼요. 사망을 알지 못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 있은 날. 그럼 안날은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으로 과세처분을 송달받았어요. 등기 우편으로. 1,000만 원 내라고 우편 배달부가 저한테 띵동 눌러가지고 나갔더니 사인하라고 그래. 그럼 제가 사인했죠? 그럼 그건 안날이 입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인했으면. 1,000만 원 세금부가 짱 왔습니다 하고 제가 등기 우편에 사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인했다는 건 내가 알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등기 우편으로 왔을 때. 우편으로 요새는 안 받아서 모르죠? 등기 우편도 있고 보통 우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우체통에 넣어져 있는 거 각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우체통에 넣어져 있는 거는 통상 보통 우편이잖아요. 등기 우편은 띡동 누르면 가서 사인해야 돼. 수령하셨죠? 이렇게 사인해야 된다고. 그럼 사인하면 제가 세금 1,000만 원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등기 우편이면 안날이 입증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1항은 안날은 등기 우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망은
보통 우편은 제 우체통에 도달은 했어요, 안 했어요? 도달한 날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날은 보통 우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통 우편으로 1,000만 원이 날라왔어. 근데 제가 해외에 출장 가 있었어요. 그럼 4월 1일은 안 날이에요? 있은 날이에요? 있었던 날이죠. 있었던 날. 그래서 있었던 날부터 180일. 180일은 6개월이에요. 그럼 4에다가 6 더하면 10월 1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안 날로부터 90일, 27조 1항, 사망,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소송이에요? 심판, 취소 심판의 경우. 그 다음 이제 소송법은 경우의 수가 또 나뉘죠. 자, 그 밑에가 행정소송법 20조예요, 20조. 제소 기간, 기회 동그라미. 자, 얘도 구조는 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알지 못하면 2항이 안날이에요, 있은 날이에요? 있은 날, 밑줄. 근데 이제 1항에 보면 안날은 다시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A2를 거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A2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안 거치고 올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안 거치고. 왜냐하면 임전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1항은 본문은 임전이 원칙이니까 취소성은 그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즉 A2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처분이 있으면 안날 4월 1일부터 바로 소송 오는 경우에는 이런 뜻이죠. 며칠 내? 90일. 그래서 취소 심판하고 똑같아요. 90일. 단서, 다만은 단서는 18조 1항 단서가 필전이에요. 필전. 18조 1항 단서 필전이니까 심판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치죠. 그 밖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전일 때 심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리면 심판 가겠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세 번째 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죠. 있은 때. 있은 때의 기간은 끊고. 그래서 단서는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A2의 재결서, 예컨대 기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7월 1일이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기산 시작한다. 시작해서 90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항은 안날인데 안날은 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는 경우가 본문 90일. 심판을 거치는 경우, 필전이 됐든 임전이 됐든 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단서. 단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해하시겠어요? 조문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2항도 마찬가지. 2항도 취소홍은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올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죠. 1년. 가로 안에 1항 단서는 심판을 거친 경우잖아요. 심판을 거친 경우.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1년.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1항도 두 가지, 2항도 두 가지. 네. 재결서의 정보는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요. 1항이요? 네네. 네. 그 안날이랑 뭐가 달라요? 얘는 심판을 일단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 가는 건 알겠는데. 심판 가는 건 아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안날부터 90일에 취소 심판을 가고 그 다음 또 재결서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취소 심판 간단 말이에요. 취소 심판 예를 알았어. 안날. 그럼 27조 1항이죠. 1항. 27조 1항 안날. 안날로부터 취소 심판은 90일. 알지 못하면 27조 사망.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렇게 된 거죠. 취소 심판 쉽죠. 근데 소송 제기간, 제소 기간은 이 안 경우가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20조 1항 안 경우가 임전이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본문이야, 본문. 즉 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바로 갈 때는 안날로부터 90일. 근데 여기 임전일 때도 심판을 거칠 수가 있고 필전일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럼 필전일 때 여기 갔어요. 심판 가서 재결서를 7월 1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기각 재결서를. 그러면 이건 단서죠. 20조이랑 단서. 왜냐하면 필요역 전치의 경우에 심판을 거친 경우이고 거친 경우에는 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7월 1일부터 기산해서 90일이다. 이 말이에요. 90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안날이 다시 두 가지가 있다면 본문은 바로 가는 경우 단서는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이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이양은 이튿날이잖아. 이튿날. 이양 이튿날. 그러니까 여기 이튿날 보통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 말이에요. 얘도 두 가지. 바로 가는 경우. 바로 가는 경우는 안날로부터 이튿날로부터 1년. 바로 이게 바로 가는 경우는 1년. 그 다음에 가로안이 단서잖아요. 단서. 단서가 뭐예요? 심판을 거친 경우. 그럼 재결이 이튿날은 재결을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경우가 거치지 않은 경우, 거친 경우 두 가지다. 이튿날도 거치지 않은 경우, 거친 경우 두 가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왜냐면 A2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의문점 해소됐어요? 지금 당장 해소가 안 되면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물음표 찍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면서. 하나 더. 근데 이제 노무사와 관련된 개별 행정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차 할 때도 배우시잖아. 그게 뭐죠? 근로기준법. 근기법이라고 해요. 근기법. 근기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해요. 개별적 노사관계. 그런데 사용자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이다. 그러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1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을 체결해요. 이런 계약을 혹시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근로계약이죠. 근데 원래는 근로기준법이 없었을 때에는 이런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는 민법의 고용계약이에요. 민법의 채권 강론 배우고 있죠? 안 배웠어요? 민법에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강론의 고용계약이란 말이에요. 고용계약. 근로를 제공해 주면 임금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 2월 1일 날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민법만 있으면 사용자가 세요? 근로자가 세요? 사용자가 세니까 사용자는 돈을 적게 준단 말이에요. 휴가도 안 주고 옛날에 근대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근로자를 착취하잖아요. 사용자가 세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은 취지가 뭐예요? 근로자 보호예요. 근로자 보호.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뭐야? 근로시간. 근로했어요? 그럼 근로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근로했으면 임금을 받아야 될 거야. 임금. 근로했으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쉬는 게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걸 개별적인 근로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최소한을 정하는 거지. 그러한 것을 정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근기법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야. 민법만 있으면 근로자가 불리하니까. 이런 걸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 근데 근로자 혼자 근로기준법만 있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용자가 서로 다 연락해가고 자꾸 짜증나게 하는데 우리 자를 테니까 너도 잘라. 채용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같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죠. 그게 뭐예요? 노조.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단체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B라고 하면
B가 이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사용자 갑이나 사용자 단체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 단체 협약이잖아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의 결과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뭘 하죠? 근로자 측이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에요.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이런 거, 단체 행동권.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보호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혹시? 노조법이지. 그런 거 안 배웠어? 아직 안. 아, 미안해. 미리 또 알아놓으면 좋죠. 법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사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는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이니까 일반인의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임이잖아, 위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예요, 간접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 선거로 뽑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직접 국민이 통치해요? 선거로 뽑잖아요. 원래 그리스 이런 데는 직접 민주제잖아요. 아테네하고 싸우자. 그러면 세법도 아테네와의 전쟁에 관한 법률, 아고라 광장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 법률의 집행도 국민의 대표자 또는 국민이 직접 하고 열받으면 세금 못 내겠어요 하면 위법한 지 사법부의 역할도 국민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인데 국가 형태가 나타나고 국가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간접 민주주의는 선거로 뽑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아까 여기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국민의 의사예요. 그냥 표현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법률로서 규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해가지고 결국은 그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한 법률이라는 거는 국민의 의사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근기법 그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근기법에 만약에 사용자 갑이 을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다. 해고했는데 그럼 2월 1일 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을이 근기법에 따라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라지 A가 누구냐면 지방노동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 사건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사건이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그래서 여기에 나를 좀 구제해줘야 해서 을의 얘기가 맞으면 구제 명령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명령은 내용이 뭐냐? 부당해고는 잘못됐으니까 따라서 해고는 무효고 이 사람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당한 후부터의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 구제명령의 내용이에요. 그럼 구제명령은 을에게, 근로자 을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구제해 주는 거니까. 침익적이에요? 근로자 을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죠. 그래서 구제명령은 이제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야. 근로자 을에게. 아시겠어요? 그럼 구제명령이 예를 들어서 A가 서울시 진호위가 A가 6월 1일 날 근로자 을에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갑에게도 알려줬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사용자 갑에게는 구제명령은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사용자는 나는 정당해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제명령 처분은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명령은 근로자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요 제3자 사용자 갑에게 침익적이어서 요 제3자가 불복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A2에게 가는 게 뭐죠 혹시? 행정심판. C에게 가는 거는 행정소송. 이렇게 되는 건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31조 1항이야, 1항. 1항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라지 A예요. 써놓으시면 돼요. 라지 A.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구제명령은 근로자가 불복해요? 사용자가 불복해요? 사용자죠. 갑.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구제명령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정당해고인데 하면 기각결정을 해요. A가 기각결정을 한다고. 기각결정하는 거는 사용자가 불복하겠어요? 근로자가 불복하겠어요? 근로자 을이나 B 측이 불복하는 거야. 이해가시겠어? 이게 이제 A의 원래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제명령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구제명령. 구제명령이 날아가면 이제 사용자 갑이 불복하는 사용자가 불복하잖아요.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이게 안날이죠? 6월 1일 날 통지받았어. 4월 1일로 할게요. 4월 1일 날 통지받았으면 며칠이네? 10일. 어디에? 중앙노동위원회. 중앙의 동그라미. 지방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예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4월 1일 날 날렸어요. 사용자 갑이 어디에 가야 돼? 중앙노동위. 줄여서 중노위에 가야 돼. 중노위. 며칠 내에 가야 돼요? 10일. 여기 이름이 재심이죠. 재심.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까 중앙정부라고 했잖아요. 중앙정부. 그럼 대한민국의 장관 중 누구에게 속해 있겠어요? 그치.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상급행정청 A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재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은 재심이지만 얘는 근로기준법 개별행정법에서 두고 있는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해요. 재심 밑에다가 특별행정심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은 요 근로기준법 요 조문이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이 특별법에 받는 말이 일반법이거든. 일반법은 행정심판법이고 일반법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원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 가야 되잖아. 맨 위에 조문. 근데 여기 특별법인 근기법에 취소심판 10일 내에 간다고 돼 있단 말이야. 특별행정심판. 이게 10일이 기간 특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특별행정심판 조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간다. 이게 A2에 대한 특칙이에요. 여하튼 특칙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취소 심판의 요건 중 기간 요건 특칙이 하나, A2 요건, 기관 요건 특칙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은 규정이 있으면 걔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항까지 2항. 자, 1항에 따라서 이제 중노위 A2에게 갔어요. 근데 재심 판정이 예를 들어서 기각 재결이 나왔어요. 기각 재결이 7월 1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 갑은 구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까 사용자 갑이 중노위 A2에 갔는데 A2에서 기각 재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 갑은 구제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A2가 중노인데 중노에서 여기 기각 재결이 나온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구제됐어요, 안 됐어요? 기각 재결이 나면 구제가 안 된 거예요. 인용 재결이 나와야 돼. 하여튼 지금 요 근기법이나 노조법상의 A2는 중노위예요. 중노위. 중노위에 이제 사용자 갑이 요 구제명령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갔단 말이야. 근데 본안심리 가서 구제명령 처분이 적법해서 기각 재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용자 갑은 구제명령 처분이 위법해서 인용 재결이 나와야 구제명령이 없어져야 이해가요? 구제명령 처분이 적법하니까 기각 재결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용자 갑이 구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기 인용 재결이 나와야 구제된 거잖아.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소송 가야지, 법원에. 소송 갈 때 특칙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대상적 격, 그 다음에 피고적 격, 그 다음에 여기 기간 요건. 기간 요건 특칙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15일은 아까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대한 특칙이지. 20조 1항 단서는 여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인데 여기 15일로 줄었잖아요. 네, 그게 기간 특칙이에요. 그 15일 밑에다가 기간 특칙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끊고 행소법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1항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행정심판, 2항은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뭐 기간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 규정. 이런 거는 특별행정소송법이라고 그래. 밑에서 써놔요. 특별행정소송법. 1항은 그렇죠. 특별행정심판법이지. 그래서 개별법에서 두고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 1항, 그 다음에 소송에 관한 내용 2항, 이런 게 특별행정심판법, 특별행정소송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걔가 먼저 적용되는 거야. 특별법이. 거기 규정이 없으면 이제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1항의 경우에 중노의 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취소 심판인지 무효하기 심판인지 이 근기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하여야 돼?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5조 1항에 따라서 취소 심판을 가는 거예요. 여기 2항의 경우도 15일 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이 취소송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특별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인 행소법 규정에 따라서 단순 이 법이면 무슨 심판? 취소심판. 아까 4조 1호의 취소심판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예요. 그걸 적어놓은 건 저 뒤쪽에 있어요. 나중에 또 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 해당 페이지만 표시는 해놓죠. 24페이지. 근기법 옆에다가 페이지 24 이렇게 같이 적어 놓으세요. 24 박스 보이시죠? 맨 위에 박스에 여기 권익구제 두 번째 칸에 권익구제 절차법. 권익구제 절차법이 큰 개념이에요. 예컨대 민사사건이면 민사송법이 권익구제 절차법이야. 그 다음에 형사사건이면 형사송법이 권익구제 절차법이야. 즉 소송법이 절차법이에요. 거기서 권익구제 뺀 거야. 근데 행정사건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법은 혹시 무슨 법이겠어요? 행정쟁송법이지. 왜냐하면 소송 말고 심판도 가니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가 뭐냐. 맨 처음에 무슨 심리하죠? 그 다음에 원한심리. 그거 다 하고 나면 뭐 하죠? 판결이나 재결 등이죠? 이게 권익구제 절차야. 를 정해놓은 법이 권익구제 절차법인데 행정작용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을 특히 뭐라고 해요? 행정쟁송법. 그래서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이 절차법이에요. 2번이 그 내용이에요. 개별 행정법에는 절차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 개별 행정법에 있는 절차법 규정을 뭐라고 해요? 두 번째 줄에 2번의 두 번째 줄 2번의 두 번째 줄 특별 행정심판법. 아까 근기법이나 노조법에 특별행정심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며칠 내에 가야 돼? 10일 내에 취소심판, 중노위에 가야 된다면 10일 내에. 그럼 기간 특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행정소송법 2항에 있었잖아요. 2항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원래는 90일인데 15일 내에 가야 된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실익은 뭐냐? 실익은 행정심판법 4조 2항 나중에 배워요. 특별법인 근기법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게 먼저 적용되고 규정이 아까 취소심판 10일 규정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 중노위에 가야 돼. 그게 특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적용되고 없으면 일반법에 의한다. 그 다음에 소송법 8조 1항에 의하면
특별법인 근기법에 규정이 있었죠. 아까 기간 요건 심판을 거치게 되면 15일 있잖아요. 그럼 그게 먼저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여기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법법도 배우지만 아까 근기법처럼 10일, 그 다음에 15일 등의 특별행정심판법, 특별행정소송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는 2차 시험 과목이 제목이 뭐죠? 이제 행정쟁수법 이해 가시겠어요? 조금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숨만 그릴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점점 세밀하게 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 24페이지 내용을 또 나중에 자세히 하면 되고 집에 가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워버렸네. 몇 페이지죠? 13페이지 13번 암기해 오셔야 돼. 13페이지 2번. 예. 2번에서 특히 하여튼 둘 다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소송요건 두 문자는 맨 앞페이지 2페이지 표. (1페이지죠) 1페이지 쟁송 흐름도에서 여기 중간 부분에 요건 심리, 소송요건 두 문자 여기 암기하라고 돼 있죠. M자가 암기야. 두 문자 뭐라고요? 대원소 전기관. 암기하셔야 돼. 그 중에 오늘 배운 쉬운 소송요건이 뭐였었죠? 전치주의 기간 배운 거예요. 기간. 조금 배운 거예요. 그럼 심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대원소 전기관인데 심판은 이 앞에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만 빼면 돼. 심판의 요건은 대원소 전에서 전 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취소 심판의 요건은 대원소 전에서 요 전만 없는 거예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소이익 대신에 청구의 이익, 그 다음에 전치주의만 없는 거라고. 전치주의.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간 요건 아까 봤죠? 안날로부터 며칠 나가야 돼? 90일. 알지 못하면 이튿날로부터 180일. 관할은 A2에 관한 거예요. 관할은 이제 법원, 소송의 경우는 법원에 관한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 2개 암기하셔야 돼. 2개. 아까 13페이지 2번하고 그 다음에 소송요건 두 문자라도 암기하셔야 돼. 두 문자가 뭐라고요? 대원소 전기관. 그걸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그림만 A to C 이렇게 가고 여기를 했잖아요. 소송요건, 본안심리 13페이지 2번 외우라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소송요건 1페이지에 두 문자 대원소 전기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말들 외우란 말이에요. 1페이지 그 다음에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불충족하면 처분이 위법하면 적법하면 본안심리 각하판결, 인용판결, 기각판결 그거 외워보라는 얘기예요. 딴 걸 막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 하라고 한 것만 딱 외워와야 돼요. 지금부터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입력 얘기했고 출력 얘기했고 근데 입력과 출력 집에서 복습하시거나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제가 하라고 한 것만 생각하시라고. 그중에서 특히 암기하라고 한 것만 외우려고 하시라고. 나머지 그냥 읽으면서 모르겠으면 물음표 쳐놓으면 돼요. 예,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